최근에 뭐 꼰대 이런 얘기도 어떤 분들이 하시죠. 그거는 저는 사람이 그건 느끼는 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그럼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 제 얘기만 할 수 있는 건데 뭐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제 인생에서 영향을 미쳤던 최소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스킨 인 더 게임이라고 그러죠. 그 제가 실제 책임을 지는 꼰대가 왜 나빠야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는 네. 책임 안 지고 잔소리하는 꼰대가 나쁜 거지. 그래서 돈 되는 지식이 가득한 지식 편의점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책 보고 있잖아요, 전무님. 예. 이번 주에는 그 20, 30대 그리고 재테크 초보자들이 볼만한 책을 권해주신다고 했는데 예. 아 이거 어떤 책일까 되게 궁금한데요. 일단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가장 사실 기본이 되는 거는 투자 대가들, 내 역할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의 책을 텍스트로 교재로 해서 읽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근데 그건 제가 빼고 네. 제가 보기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을 한번 가다듬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거죠. 오늘 2030 세대와 특히 초보자분들도 세 가지 주제를 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마인드를 다룬 책. 그다음에 초보자들이 투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관한 책. 그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공부를 할 때 경제신문 봐야 되는데 네. 경제신문 보는 걸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 세 가지를 준비해봤고요. 예. 책 이름은 뭐예요? 그러니까 Just Keep Buying 그 첫 번째 책은 이게 이제 이게 계속 살아. 뭐 닭공 축구 얘기하면 닭공이죠, 닭공. 아, just keep buying. 예. 그냥 됐고 일단 사고 봐. 예. 이렇게요. 예. 요즘 우리 K리그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축구 광주 FC가 와. 요즘 완전히 이제 화제잖아요. 아니 항저우 예선도 장난 아니었어요. 예. 닭공. 예. 네. 그래서 광주 FC 이정현 감독을 두고 광주 FC 팬분들이 닭공이라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좋으신데 네. 사실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뭐냐면은 이 책의 저자는 닉 매기울리라고 사실은 이 책은 제가 뭐 우연치 않은 기회에 뭐 추천사를 부탁했다가 나중에 감수를 보게 됐던 책인데 오.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저는 생각이 많이 비슷했었어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분들이 왜냐면은 그 젊은 세대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큰 자산은 시간이거든요. 시간. 예. 그러니까 이 시간을 최대한 하루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듯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다양한 수익 창출 자산을 그냥 계속 사라. 이게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그래서 매매하고 사고 팔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찌 보게 되면 정말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좀 수집가와 같은 면모가 있어요. 컬렉터. 예, 그러니까 좀 부동산도 사서 모으는 걸 좀 좋아하고. 아, 그럼 좋겠다. 예, 그죠. 뭐 이렇게 네. 집도 뭐 꼬마빌도 이렇게 여기 사서 야, 좋은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사서 모으려고 그러면 좋은 데서 모으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수익 창출 자산, 그런 그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대표적인 자산은 주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개별 종목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너무 어려워요. 이 책에는 수많은 그런 제가 시뮬레이션한 걸 보여줘요. 개별 종목을 내가 접근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뭐 마켓 타이밍이 좋은지,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수익률이 어땠는지. 결국은 딱 간단하게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S&P 500 이기기 어려워. 딱 이겁니다. 이 책의 네. 핵심. 그러니까 당신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익 창출 하는 방법은 S&P 500을 닥치고 오르든 내리든 신경 쓰지 말고 네. 계속 사서 모아. 이 책 한 권에 내내 강조되어 있는 메시지가 이걸 다양한 시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S&P 500을 접근하는 게 많은 분들이 저 수익률이 좋아. 뭐 그다음에 뭐 내가 수익률이 오르면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S&P 500 자체가 배당도 있고 기업이 내는 수익으로 수익이 나는 기업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수익 창출 자산이고 거기에 500대 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미국에 좋은 기업. 그러니까 그냥 사서 수집하라는 거예요. 아. 핵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건 내가 이런 거다라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냥 사서 모아라. 계속. 그럼 이게 장기적으로
복리 기계를 구입하는 효과가 발생해요. 왜 그러냐면은 S&P 500에 있는 500대 기업들이 주가가 좀 오르잖아요. 네. 길게 보면 뭐 구간을 내릴 수도 있는데, 근데 이 기업들이 배당금을 줘요. 그쵸. 지금 한 1.몇% 나올 거예요. 네. 근데 또 하나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미국 기업들은 배당이 성장을 해요. 아, 그게 뭐냐면 주가 상승분이랑 배당금이랑 배당 성장분이 계속 재투자가 된다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뭐냐면은 일반인들이 가장 저비용으로 그 복리 기계를 장기적으로 사서 구입하는 방법이 S&P 500을 사서 그래서 모아 나가는 거다라고 저자는 하여튼 여러 가지 표를 이용해서 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야, 우리 한 건 되게 쉽게 봤다. 그쵸?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S&P 500이라는 거기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요거 입장권 끊을 때 다 맞아요, 미국에서 채로 걸러가지고 자갈돌 바위돌 빼고 미숫가루 같이 고운 친구들만 넣어놨으니까 그냥 뭐든지 사서 꾸준히 모아. 네. 지금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사서 모아서 복리의 수레바퀴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사서 좀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지만 뭐 네. 장기적으로 올랐다고 치고요. 네. 그럼 언제 팔아야 돼요? 파는 방법도 간단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뭐 집을 사거나 뭐 이런 것들 포트폴리오 재조정해야 네. 될 때, 그다음에 그냥 돈이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할 때? 뭐 애들 학비라든가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필요할 때 하고 그냥 아무 때나 그것도 알아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마이너스 났을 때는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쭉 포트폴리오를 재정하거나 어떤 주택 구입 같은 문제로 아니면 자금이 필요할 때 파는 거 외에는 계속 그 S&P 500에서 나오는 배당과 같은 현금 흐름을 활용해서 또 내가 또 추가로 생길 때마다 또 매월 적립식으로 계속 난 수집가처럼 just keep buying을 해라. 이 책 제목도 재밌는 게 Just Keep Buying이라고 누가 지어요? 책 제목을. 그게 원제가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 이것도 신기한데 그러면 그리고 그 저자가 굉장히 젊은 친구예요. 전 딱 보다가 야 이거는 경험 많은 사람들 어르신 느낌이 확 나는데요? 아니에요. 굉장히 아니에요? 젊은 30대인가 그 정도 되는 30대 30대나 40대 초반 그래서 그 블로그를 운영해요. 그 닉 맥이올리라는 이 네. 사람은 이제 그 투자 칼럼도 쓰고 소위 말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들한테 그 서비스하는 뭐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하는 회사를 하는 젊은 이제 데이터 전문가죠. 데이터 전문가가 자기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전략이 저스티킹 바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이제 블로그에 쓴 네. 글들이 모아져서 책으로 나온 책인데 이게 제가 굉장히 쉽게 얘기하지만 내가 초보자분들이 내가 어디서부터 투자를 시작하지? 하시는 분들이 딱 읽으시면 젊은 세대 분들이 나도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도 좀 하게 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제가 보기에는 이 책보다도 이 책만큼 심플하네요, 메시지가. 예.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P 500 안에 얼마나 다양한 종목이 있습니까? 근데 500개 있죠. 예. 개별적으로 알 주식을 내가 사겠다라고 하면 그 섹터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근데 예. S&P 500이라는 것 자체에 투자한다고 치면 그 안에서 해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S&P 500 그 지수 선정 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또 그러니까 뺄론 빼고 새로운 어려운 친구들은 뒤로 빼고 그- 요즘에 증권사에서 그런 서비스도 많이 해요. 그 각 종목별 그러니까 각 섹터별 대장들만 모아놓은 그런 데에서 사서 모을래 이런 예. 서비스도 많으니까요. 예. 사서 모으기 그렇군요. 갑자기 이것만 들으니까 심플한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두 번째 책 세이노의 가르침 이거는 진짜 그 얼굴 없는 저자 얼굴이 실제로 그러니까 있겠지만 이게 제가 네. 이제 기자 시절에 저희 잡지에 필자셔가지고 저는 2주에 한 번씩 이분의 이제 원고를 제가 담당했던 기자였었어요. 헐, 어떻게 예. 생긴 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뭐 네. 사람처럼 생기셨죠. 되게 막 그게- 뒤에서 후광이 막 있고 막 그런가요? 그런 건 네. 아니시고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굉장히 그 사업가세요. 이분은 재테크 전문가. 여러분들 이제 많이 오해를 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세노 저한테 제가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세노 선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막 재테크 전문가 이런 게 아니라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사업가. 예, 사업을 하시면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은퇴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이
제가 그때 붙였던 저희 일했던 잡지의 기명 칼럼 이름이 세이노의 돈과 인생이었거든요. 돈과 인생. 예, 그래서 저도 2주에 한 번씩 굉장히 그때 그 외고를 기다렸던 그 설레면서 기다렸던 그 생각이 나요. 이번 주에 무슨 얘기를 네, 해주실까? 제가 이제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이유는 많이 읽으셨겠지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데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와 그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런 글은 많아요. 근데 그런 글을 부자가 이렇게 잘 쓰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제학 교수라든가 뭐 저널리스트나 이런 네. 사람들이 이런 내용 다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이미 이런 걸 안 해도 되는 부자가 그 원리를 또 굉장히 지금 번역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젊어서 필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러니까 자꾸 너무 극찬을 좀 드리고 계시겠지만 저는 또 그때 담당 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필자는 되게 귀한 필자예요. 딱 아시잖아요. 지금 기자를 그쵸. 해보셔서 굉장히 드문 필자예요. 외고가 들어왔는데 내가 손댈 데가 없다. 거의 예. 드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직접 부자가 자기가 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사실 저 기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기자 글을 쓸 때 제가 한 것도 있지만 듣고 쓰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남의 인생을 피상적으로 경험하고 쓰는 예, 거죠.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많이 하는 말 중에 스킨 인 더 게임, 과연 책임성, 과연 그런 콘텐츠라든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책임성, 부자 책 중에서 저는 제가 보게 되면 굉장히 드문 책이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하고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 책과 제가 뭐 개인적으로 경영학자가 쓴 책 중에서는 우리 그 지금 퇴직하시는 서울대 경영학과 윤석철 교수님 경영학의 진리책이라는 책을 네. 굉장히 이 두 권을 하나는 완전히 철저하게 시장에서 살아오신 분, 한 분은 이제 학자로서 이렇게 살아오신 분. 경영. 네. 근데 이제 읽다 보면 똑같아요. 전 그때 전 뭐 두 분을 다 글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관통하는 철학은 같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근데 윤석철 교수님 책은 좀 오래돼가지고 뭐 좋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추천하려면 세이노의 가르침을 추천한 거고 제가 이제 세이노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다 읽어보실 거고요. 읽어보실 분들도 많고 또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를 먼저 소개 전하. 궁금해요. 마지막에. 네. 예.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는 법부터 배우면 안 되고 부자가 되려면 가난해지지 않는 법부터 배워야 된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 되는 법 말고 가난해지지 않는 법부터 배워라. 제가 처음에 뵀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네.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말이에요. 아니 가난해지지 않는 법하고 부자 되는 법하고 많이 다릅니까? 주변에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 어차피 불가피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정말 잘 관찰해 보세요. 거의 공식이 있어요.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 아주 나빴던 분들 말고 그냥 자신의 뭐 행태 일단, 때문에 그쵸. 가난해지는 우리가 뭐 사람들. 직장생활 같이 하거나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 중에 현재 경제적으로 좀 공공하고 이런 분들은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뭘까요? 과소비? 과소비 돈 많이 벌면 과소비해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번 것보다 더 쓰는 거는 가난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자기가 받는 돈이 권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회사에서도 뭐 이렇게 일하다 보면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이렇게 일을 잘했으니까 자기 인사평가 이렇게 받아야 돼. 저는 그런 거 절대 용납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네. 우리가 평가라는 거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닌 거죠. 맞아요. 시장에서 네. 또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아무리 좀 핫해 보여도 대체자가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인사철이 사실 다가오고 있는데 이때 들으니까 더 무섭기도 해요. 저도 뭐 그런 사람이니까 네. 뭐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배우려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 뭐 공식이 있다. 공식. 게으른 사람들. 당연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자기를 뭐 알아주기 바라는 사람들 뭐 이태원의 책을 읽어보면 이런 사람들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이 말이고 두 번째 이제 세노 선생님께서 자기가 같이 일했던 자기 이제 뽑았던 이분은 사업가였으니까 네. 그 최고의 직원이 이제 운전기사 얘기가 있습니다. 오. 뭐 그거는 제가 뭐 길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저는 뭐 그 얘기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얘기고 어떤 사람이 과연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어떤 사람이 이 세계에서 살면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어떤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이 되느냐.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뭐 전 절대 선이나 절대 윤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건 뭐 세이노 선생이라는 한 사업가가 자기가 봤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봤던 자본주의 사회와 그 속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한 자기의 경험을 소개하는 거고 네. 거기 나온 내용들은 거의 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다 팩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믿고 보셔도 됩니다. 저도 이 책을 봤거든요. 봤는데 베스트셀러 되기 전에 세이노라고 돼 있으니까 일본 사람인 줄 예, 알았어요. 노라고 얘기할 수 저자가. 있다 그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근데 이게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의 가르침 영어입니다. 세이도. 근데 이 책을 이게 좀 말투가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굉장히 도발적이고 단호하고 왜냐하면 이분이 내가 인생에서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예. 거부를 잃은 사람이 한 수 가르쳐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네. 뭐 최근에 뭐 꼰대 이런 얘기도 어떤 분들이 하시죠. 그거는 저는 사람이 그건 느끼는 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그럼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 제 얘기만 할 수 있는 건데 뭐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제 인생에서 영향을 미쳤던 최소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스크린 더 게임이라고 그러죠. 그 제가 실제 책임을 지는 꼰대가 왜 나빠야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는 네. 책임 안 지고 잔소리하는 꼰대가 나쁜 거지. 그래서 저는 뭐 꼰대라고 해서 다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한 거를 가지고 검증해낼 수 있는 꼰대들은 그 우리 굳이 뭐 모범 사례란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뭐 굳이 그렇게 볼 필요가 없지 않나. 이게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 네. 섞여져 있습니다. 예. 통쾌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고 거침이 없죠. 예. 이게 우회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해봤잖아요. 해봐서 조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세이노의 가르침 중에서 최근 상황과 우리가 관련해서 요거는 진짜 무릎을 친다 이런 게 저는 있습니까? 몰랐는데 갑자기 어떤 일간지에 다시 연재를 시작했다고 그래가지고 오. 이분이 다시 세상에 나오시나 그랬더니 세상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 라디오에서도 출연했고 그것도 좀 재밌게 봤는데 네. 하여튼 이게 흑수저 분들의 삶에 관심이 많으세요. 음.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보도가 안 됐지만 기부도 좀 어려운 애들 학생들 위주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기꾼들의 공통. 네. 최근에 저는 자꾸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부동산이나 주식에서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여러분들께서 하셔가지고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네. 뭐 케이블 TV에서 출연 요청이 오는 거 한 몇 년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누구 나와요 그랬더니 어떤 유명한 주식 전문가가 나온대요. 젊은 주식인데 뭐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뭐 외제차 타고 블로그하고 막 이렇게 뭐 네. 예쁜 여성들이랑 같이 있고 이런 것을 딱 봐서 뭔지 알겠네요. 하늘로 문 열리는 차 쫙 예, 세워놓고. 딱 이제 네. 딱 그럴 때 이제 사실은 저는 뭐 지금 금융회사 있지만 기자 시절에 촉이 있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요건 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오히려 그 작가분한테 네. 저 사람 위험해 보이는데 왜 그 어떻게 섭외를 하셨어요? 제가 보기엔 걱정스럽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메인이고 제가 보조였던 거서 그래서 저는 그분 나오시면 안 나갈 거라고 저는 그냥 나와 너무 다른 사람 네. 뭐 옛날식 표현하면 그 사자 같애란 말을 했을 텐데 내가 뭐 작가분이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 조심스럽게 저런 분이 나랑 안 맞아 나는 안 나가겠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출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저보고 나와서 한번 나간 기억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제 그런 사람 여러분들이 그 잘 속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면 상처가 되게 커지기 때문에 내가 그냥 몰라서 투자하고 돈 날린 거는 그냥 한탄하면 되는데 이상한 사람들 믿고 하고 돈을 날리시면 정말 상처가 깊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일단 이렇게 과시를 할 필요가 정말 있을까? 아유 저는 재산 100억만 되면 저는 SBS 라디오도 안 해요. 뭐하라 해요, 뭐하라 해요. 안 돼요, 전문님. 뭐하라 해요. 조용히 살 겁니다. 저는. 100억 돼도 오셔야 저 돼요. 100억 있으면 전 정말 조용히 살 거예요. 제가 찾아갈 거예요. 뭐하라 해서 여기서 이제 사기꾼들 공통 특징이 나오는데 뭐 첫째 흑수저로 태어나 투자를 잘해서 떼돈을 벌었다고 홍보한다. 매력적이죠. 아주. 네. 자수성가형 스토리. 둘째 사는 곳이나 고급 자동차 등을 보여주며 자랑한다. 제가 같이 출연을 섭외받았던 친구. 셋째 카페,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등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많아요 요새. 넷째 네. 강의하면서 모임을 만들어 회비를 걷거나 투자를 꼬드긴다. 2, 3, 4번은 대부분 다 하지 않아요? 그 유형의 분들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있고 여러분들 뭐냐게 그 특히 부동산 강의에서 저도 이제 아는 친구가 구속이 됐었는데 옛날 계좌시를 알던 친구가 네. 그걸 할 줄 몰랐죠. 저도 그 친구가. 근데 돈을 모아서 공동 투자하자고 하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절대로. 절대. 돈 모아서 공동 투자 안 되고 요런 유형을 가진 예. 사람들은 주위에서 말을 걸러서 들어라. 예. 우리 마지막 책은 경제신문 읽는 법인데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이어서 소개를 해볼까요, 전무님? 그러면 시간이 더 길어질 텐데 하여튼 그러면 다음 네. 시간에 같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